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정부가 결국 내년 1월 1일부터 쌀시장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높은 관세를 물리도록 해서 시장을 보호하겠다고 하는데요. 좀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 WTO에 꼭 통보를 해야 하는 게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쌀시장 문을 안 열면은 의무 수입 물량을 2배 이상 늘려줘야 한다라고 정부는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아니란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협상도 하지 않고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안전 문제가 제기됐던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저축으로 먼저 문을 열겠다고 했었는데 서울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민자문단이 점검을 한 결과 아직은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석촌호수 수위가 낮아지고 또 주변 도로가 가라앉는 것이 공사 때문이냐 아니냐 이건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서 정밀 조사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입점을 먼저 하려던 업체들이 피해를 보게는 됐지만은요. 그것도 롯데의 책임이 아닐까 합니다. 의료법인이 돈 벌 수 있도록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이른바 의료 영리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지난달에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은 우리의 보건복지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잠시 후 오늘 금요기획에서 이 문제 짚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문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3, 4부에 마련된 금요기획 주제는 의료법인 영리화 논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병원의 경영난을 타개를 하고 그래서 진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의료법인이 숙박업이나 여행업 또 건물 임대업 이런 부대 사업을 자회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오는 22일까지가 입법 예고가 종료가 되는 시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뜻은 그때까지 모을 수가 있는데 의료업계는 반대 목소리가 당연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확보되는 의료 분야가 영리에 좌우될 수 있고 또 자칫하면 의료비가 폭등할 수도 있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인데 그래도 정부는 경영난 해결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3, 4부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 그리고 보건복지 시민단체 측을 모시고 깊이 있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쉐보레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국산자동차 판매 부문 2년 연속 1위 실외중 추첨을 통해 100만원 여행 상품권 30만원 주유 상품권 등 놀라운 구매 혜택을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7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1학년 전 석유를 지금 우리가 개발해. 근데 더 떨어지면? 몰라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석탄의 석유로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으로. 진짜?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그린 에너지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시 미래 에너지까지. 혁신을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벌써 이번 주가 끝났네요. 금요일 증시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아주 방어를 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방어를 잘했다라면은 내리긴 내렸나 보네요. 네네. 네. 아무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에서 상당히 큰 사건,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가 1%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향이 아침 시초가에는 그대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13포인트 하락으로 시작했던 증시, 그래서 이번 주 내 상승만 하던 증시가 주말에 꺾이는 모습, 그리고 연중 최고치 찍은 다음에 하락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힘있게 매수세가 형성이 되면서 마지막 종가는 전일 대비 1.48포인트, 0.07% 아주 소폭
하락한 가운데 2019.42로 여전히 연중 고점 근처에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전일 대비 1.32포인트, 0.24% 상승하면서 560.2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는데 오늘 매도세로 돌아왔다는 것은 해외가 그런 악재에 조금 반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히려 기관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방어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고 그 방어는 주로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쪽으로 방어가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소형주가 강세인 흐름을 보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시장 패턴이 그런데요. 이런 그 프로그램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시장이 움직일 때는 대형주들이 가고 대형주들이 쉴 때는 상대적으로 소형주들이 강세, 코스닥이 강세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패턴일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네네. 그 상대 강도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을 서로 간의 강도를 비교해서 상대 강도 지수가 만약에 중소형주들이 떨어졌을 때는 대체적으로 그쪽에 투자하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최근에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코스닥 증시가 좋아지면서 이럴 때는 오히려 좀 부담이 되니까 조금 쉬는 그런 패턴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네. 그러나 실제로 요즘에 수익이 많이 난 펀드라든가 수익이 많이 난 그런 그 뉴스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그 가치가 굉장히 우량한 그러니까 예. 소위 말해서 저희가 저평가라고 평가되는 그런 주식들을 꽤나 오래 가지고 있었던 펀드나 사람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다는 뉴스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부 가치가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코스피 지수 환산을 해보면 1950선 내외 정도의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한국에 여러 가지 자산이 있죠. 부동산 자산도 있고 그냥 일반 예금 자산도 있고 그런데요. 그 중에서 기업이라는 자산, 주식가 아주 가장 낮게 평가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부 가치 정도밖에 평가를 지금 안 해준다라는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2,000포인트가 왔으니까는 지수 많이 올라왔고 굉장히 높은 거 아니냐라고 자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000포인트는 14년 전이 2000년에도 2,000포인트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2,000포인트는 좀 높은 2,000포인트였습니다만 지금 그때 당시에 비해서 기업들의 역량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라는 측면 그리고 요즘 회자가 되듯이 유보율이 엄청나게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보자면 현재 2,000포인트 과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2,000포인트다. 비싸지 않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승찬 기자 전화 연결이 잘 안 됐나 보네요. 안승찬 기자 전화는 다시 한번 저희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소식들 많이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있는데, 일단 제일 큰 뉴스는 아무래도 이 쌀 관세화, 겠죠. 쌀 관세화는 이제 관세를 물리면서 시장을 개방한다는 건데, 안승찬 기자가 지금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안 기자 연결됐죠? 네. 예. 국내 쌀 시장 내년 1월 1일부터 개방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내년부터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리나라가 지난 93년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 이 쌀시장 개방을 좀 유예하는 대신에 매년 쌀 수입량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수입하는 그런 방식을 써왔는데요. 네. 이 유예 기간이 올해 끝나거든요. 그래서 쌀시장을 개방을 할지 아니면 또다시 쌀 개방을 좀 유예하고 대신 의무 수입량을 좀 더 늘리는 방식으로 이어갈지 이걸 결정해야 했는데 네. 결국 정부가 쌀시장 개방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정부 쪽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양이 매년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올해 의무 쌀 수입량이 국내 쌀 소비 한 9% 정도의 40만 9천 톤 이 정도인데요. 이게 가격이 싼데도 잘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창고에 좀 남아돌고 있습니다. 현재 한 1년치 정도인 50만 톤 정도의 수입쌀이 재고로 쌓여 있는데요. 네. 차라리 쌀시장 전면 개방해서 대신에 한 400% 정도의 관세를 붙여서 수입하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적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현재 의무 수입되는 쌀의 관세가 한 5% 정도거든요. 네. 이 정도 관세를 붙였을 때 지금 국산 쌀이 중국 쌀보다 2배 정도 비싸고 미국산 쌀보다는 한 2.8배 정도 비싼 수준이니까 400% 정도 관세를 붙이면 수입 쌀이 오히려 국내 쌀보다 더 비싸질 테니까 그럼 개방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안 살 테고 또 농민들하고 국내 쌀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입니다. 네. 하지만 문제가 과연 이런 높은 관세율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걸 보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이거든요. 일단 한번 시장을 개방하면 결국은 수입쌀이 밀려드는 걸 막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네. 농민단체가 지금 긴급 대책 열어서 대정부 투쟁 나서기로 한 상태거든요. 앞으로도 좀 논란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갑자기 좀 발표를 한 게 낌새는 있었어요. 그동안 이제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 WTO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시한이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또 이 조항을 보면은 꼭 9월까지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건 또 아니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정부가 그동안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여론몰이를 조금 해온 면은 있어요. 네. 본격적으로 좀 결정이 됐습니다. 아주 전격적으로 됐네요. 네. 예. 근데 쌀이라는 게 갖고 있는 이제 뭐 이게 사실 과일과는 좀 다르잖아요. 네. 과일이라든지 다른 채소와는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협상을 하거나 농민 쪽 얘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좀 있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규제는 대체로 완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초에 2주택자에 대한 전세 임대 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거 없던 일 됐죠. 네, 이거 좀, 현재 그 예. 월세 소득은 주택수에 상관없이 세금을 물리거든요. 네. 뭐 다주택자는 그렇죠. 물론이고요.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면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지금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전세 소득은 현재 3주택자 이상만 과세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월세하고는 좀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또 이 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이럴 거면 월세 대신 세금 안 내는 전세로 받겠다. 뭐 이런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전세값 뭐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정부가 2주택자 전세 소득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세금을 좀 물리려고 했던 건데요. 네. 이걸 다시 갑자기 없던 일로 하겠다 이렇게 입장 바꾼 겁니다. 이제 헷갈려서 저는 팩트를 따라가기도 힘든 것 같아요. 오락가락해서요. 네. 왜 그런 거죠? 이게 아무래도 부동산 임대소득에 추가로 과세를 하는 거니까 네. 기존에 집 가진 사람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현재 예. 그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 84%가 이 2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2주택자를 건드리면 부동산 시장이 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한 거거든요. 네. 정치권도 좀 부담을 느낀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정부와 여당이 이 2주택자에 대한 전세소득 그 과세 방침을 철회하기로 전격적으로 합의를 한 건데요. 네. 이게 좀 뒤에 배경을 보면 새로 지금 취임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 활성화시키려고 뭐 부동산 대출 규제까지 풀어주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경제 정책의 좀 기조가 바뀌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책이 좀 오락가락했다는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세금이라는 게 속성상 누구나 내기 싫어하고 좀 부담스럽기 마련인데 이번에 2주택자에 대한 전세 과세가 좀 공평한 기준으로 세금을 걷어보자 이런 취지로 추진을 했던 건데 네. 이걸 반대 여론이 좀 많다고 해서 정부가 스스로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앞으로 각종 조세 정책을 추진할 때 여론에 휩쓸려 다닐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우리도 다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과세 원칙을 허물었다는 점이 좀 두고두고 후유증을 남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초복이더라고요. 뭐 삼계탕이나 닭 한 마리 드셨어요? 저녁에 먹어보려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네. 닭고기 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네, 원래 초복이 그 삼복에 팔리는 닭고기 매출 중에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대목인데요. 네. 그런데 올해 초복이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닭고기 지금 1kg의 산지 가격이 평균 한 1,247원 정도인데 이게 작년보다 40% 정도 떨어진 수준이거든요. 많이 떨어졌네요. 네, 닭고기 가격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예. 양계 농가들이 그 올해 월드컵 때 사람들이 왜 맥주와 치킨 이렇게 함께 많이 먹을 거다. 치맥. 네, 네. 치맥. 이렇게 예상을 하고 닭 공급량을 많이 늘렸거든요. 네. 통계 조금 자료를 보니까 3분기 육계 사육수가 1분기보다 33%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올해 월드컵 경기가 대부분 지금 새벽에 열린 데다가 이 한국 대표팀이 16강 진출도 실패를 하고 치킨 소비
대표팀이 또 이 치킨 소비에 감소에 영향을 많이 미쳤군요. 예. 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그 월드컵 개막 이후에 2주 동안 치킨 매출을 살펴봤더니 네. 월드컵 개막 전 2주 전보다 2.1% 상승한 데 그쳤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월드컵 특수라는 게 사실상 없었던 거죠. 네. 또 뭐 복날에 그 삼계탕 대신에 요즘은 전복이나 뭐 장어, 낙지 이런 수산물 인기도 꽤 높아지는 그런 추세여서 이 닭고기 가격이 더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야 값이 싼 게 뭐 좋은 일이지만 이 양계 농가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저녁에 그 가족 모임 때 뭐 몸보신 삼아 삼계탕 한 그릇 드시거나 네. 친구들하고 가볍게 치맥 한잔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계 농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네. 좋겠죠. 네. 오늘 일주일 동안 안수창 기자가 그 경제뉴스 브리핑을 해주신 마지막 날이네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좋습니다. 네, 닭 한 마리 드시고 힘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였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허구현 위원님은 LTD에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유플러스. 바나미 유플러스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편 사람으로 콜라의 아성을 만들었던 맥콜. 전설의 맛보리 맥콜. 네, 생생경제 1부는 여기까지고요. 금요일 2부는 아시다시피 문화가 아주 충만합니다. 글로벌 경제 트렌드도 엿볼 수 있는 경제 신간이 있고요. 또 영화로 보는 경제, 경제영화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 신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분이 썼다면 잘 팔리고요. 또 주목받고 있는 경제학자죠.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신간,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를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경제영화관에서는 마이클 베이 감독의 영화 트랜스포머 4에 담긴 중산층의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고 싶은 경제 이야기. 김인경의 산산경제. 알쏭달쏭 경제상식 퀴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경제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보는 코너 경제상식 퀴즈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경제신간 그리고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두 기업이 합병해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흔히 인수합병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Merger and Acquisition의 약자입니다. 인수합병으로 기업 크기를 키워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는데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뺏으려 적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M&A, 2번 Q&A, 3번 UNI.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경제신간 그리고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미덕 기자가 이거 노래예요? 노래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청취자 여러분이나 저나 좀 충격에 빠지지 않았나 싶은데 문제 놓치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를 하거나 두 기업이 합쳐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초콜릿 이름 같기도 하고 보기 다시 드릴게요. 1번은 M&A, 2번은 Q&A, 3번은 UNI입니다. 어떤 게 노래인지는 아실 것 같고 1, 2, 3번 중에서 정답 아시는 분은 샵에 0945 50원이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오늘 경제신간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 책입니다. 장하준 교수의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억년 전 석유를 지금 우리가 개발해. 근데 더 떨어지면? 몰라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석탄을 석유로,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으로. 진짜?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그린 에너지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시 미래 에너지까지. 혁신을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나의 코코야 나의 얼음아 매일 새롭고 깨끗한 코코얼음 나의 코코야 방금 만들어 저 맛있는 얼음. 코코 얼음 정수기.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김인경의 생생경제 Te voglio fare contento, Totò. Guardate quanto una cosa. 경제 이야기를 영화 속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영화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예. 네, 두 가지 꼽으라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자동차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뭔가요? 네, 특히 또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거, 공룡입니다, 공룡. 그렇죠. 네, 아마 남자아이 키워봤던 부모님들 장난감, 공룡, 장난감 안 사준 적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요즘 그 애들 애니메이션도 보면, 로보카 폴리 같은 자동차 나오는 좋아하고요. 또 한반도 공룡 전박이 이것도 상당히 이제 인기를 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재밌게 봤어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 이 자동차와 공룡이 한꺼번에 어디 나온다. 네. 그럴까요? 그러면은 아이들에게는 대박이겠는데요?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아이들의 심성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키덜트족도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정말인가요? 네. 네, 그런 영화 트랜스포머 4편 잃어버린 시간 이 영화가 사실상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트랜스포머 4 얘기인데 그 오랫동안 이게 시리즈로 나와서 벌써 4편이 나왔는데 올해도 인기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사실 자동차 공룡 이거 기간이 사실 1억 년간의 시간의 격차가 있는데요. 이번에 트랜스포머 4 같은 경우는 둘을 뭉쳤습니다. 이 트랜스포머가 재밌는 이유가 또 사실 또 자동차와 로봇을 합쳤던 건데 네. 자동차, 로봇, 공룡 이번에 사실 또 공룡 로봇으로 나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또 이런 키덜트 어른들도 좋아하는 영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줄거리는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네, 이 트랜스포머 4도 이제 앞에 전편과 살짝 연결이 되는데요. 네. 이제 5년 전에 시카고 전투가 있습니다. 오토봇 그리고 이제 디셉티콘 두 로봇 간의 전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니까 미국 정부가 모든 트랜스포머에 대한 체포령을 내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해를 좀 구하자면요. 이제 오토봇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편, 디셉티콘은 나쁜 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미국 정부는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트랜스포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제 트랜스포머를 미국 정부가 직접 만들어서 방어하겠다. 예. 이런 전략을 가지고 실제로 이 로봇을 만들기에 도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갈바트론이라는 로봇을 만드는데요. 이 로봇이 이제 나쁜 놈, 그러니까 이제 디셉티콘에 의해서 그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서 미국 정부의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이번 영화에 이제 새로운 주인공, 이제 케이드 웨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사람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또 우리 편인 오토봇이 또 지구를 지킨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 영화를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Rare metal. Molecularly unstable. It's what they're made of. Bring it up! All the way! You guys have never seen a truck like this before? Dad, you can't keep spending money on junk. I don't think it's a truck at all. I think we just found a transformer. Where is Optimus Prime? After all we have done, humans are hunting us. But I fear we are all targets now. What is that? Who sent you here? This is not war. It's human extinction. How many more of my kind must be sacrificed? And have faith, Prime. We're not doing all that we can be. We need a new army. 아, 이렇게 뭐 때려 부시는 소리만 나요. 근데 트랜스포머의 매력하면은 역시 자동차인데 네. 이번에도 많은 차들이 나오죠. 네, 이번에는 더 많은 자동차들이 사실 나옵니다. 이 중에 이제 일부는 이제 국내에 이제 수입되는 차종들이 있어가지고요. 좀 이제 눈에 익숙한 게 있는데 사실 이제 한국 관객들 입장에서는 좀 낯선 자동차가 좀 많은 게 더 사실인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 트랜스포머 로봇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로봇이 그 범블비라는 로봇인데 네. 노란색 바탕에 아주 예쁜 로봇이 있습니다. 이 보면 이제 영화에서 1964년형 이제 4년형 이제 자동차 그리고 이제 2014년 자동차 두 번이 동시에 나오는데 역시 이제 미국 관객이라면 좀 향수에 젖을 만도 한데요. 네. 지금 뭐 한국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일단 그런 맛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꼬마들은 역시 이제 타이어를 제일 좋아하고 네. 또봇 좋아하죠 요즘. 로봇 있죠. 또봇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네. 예, 참 그런데. 근데 오늘 뭐 자동차하고 로봇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오늘의 경제 이야기는 뭔가요? 네, 이번 그 트랜스포머 4의 좀 특징은 그 전과 이제 다른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네. 그 전까지 주인공은 자동차를 좋아하는 청년 이게 모델이었는데 이번에는 가난한 중년의 발명가가 주인공입니다. 네. 이제 어릴 때 좀 사고를 쳐서 좀 빨리 장성한 딸이 하나 있는 이런 이제 발명가로 아, 나옵니다. 그런 사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이제 케이드 예거라고 영화에서 불리는데요. 이 예거를 보면 집세가 몇 달치 밀려 있고 또 전기도 이제 이웃에서 몰래 지금 당겼을 정도로 빈곤합니다. 사실 영화를 보면 그 미국인들이 그 빚이 많은 사람으로 설정될 때가 많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좀 빚을 내서라도 소비를 하는 게 전통인 나라이기 때문인데 여기서 좀 궁금해졌던 게 네. 이제 예거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계층이 될까? 과연 이제 중산층일까? 혹은 이제 서민층일까? 아니면 빈곤층일까? 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에 또 이런 얘기가 한참 또 이 토마 피케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 케이드 예거는 어느 층이에요? 네, 일단 뭐 국제적인 기준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그 OECD가 내린 정의를 보면 중산층이란 그 가구 원수를 고려한 가처분 소득이 중위값의 50에서 150%인 경우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네. 좀 복잡한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중위값이라는 것은 소득이 있는 사람을 쭉 일렬로 세웠을 때 그 가운데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 사람 평균을 해서 이제 50%보다 더 적게 벌면 빈곤층, 150% 이상이면 이제 고소득층인데 만약에 이제 1인 가구 기준으로 연봉 3천만 원 받는 사람이 중위소득자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1,500만 원 이하 같으면 빈곤층이고 4,500만 원 이상은 고소득층인데 네. 우리나라도 지금 이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2,124만 원에서 6,372만 원. 네. 이 사이를 중산층이라고 하는데 예. 사실 좀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렇네요. 예, 연봉 2천만 원과 연봉 6천만 원 같은 지금 중산층으로 묶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OECD 회원국이라서 따라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국제 기준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나라마다 특정에 맞게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 센서스국의 경우는 이제 중위소득자의 50에서 200%로 우리보다 훨씬 넓게 이제 중산층을 잡고 있고요. 네. 또 LIS라고 그 소득 관련 데이터를 내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중위소득의 75에서 125%를 중산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의 이제 소득 불평등도가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네. 이제 소득 대비해서 그 범위를 크게 하기도 하고요, 또 짧게 하기도, 좁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작년에 이제 소득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할 때 기획재정부가 연봉 3,450만 원을 상위 30%다.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한참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때 왜 이제 3,450만 원 이상이 이제 세부담 늘어야 되느냐, 이랬더니 이제 연봉 상위 계층이다. 그렇게 얘기를 그때가 했었죠. 거의 그건 난리가 났죠. 그랬다가 이제 결국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가 조정한 끝에 5,500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었는데, 이제 이 5,500만 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50% 중에 가장 이제 끝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내든 사실 이제 통계상의 이제 중산층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중산층의 차이가 큰 게 사실이고요. 네. 또 정부가 얘기하는 중산층도 어떤 경우는 보면 뭐 8,800만 원까지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또 그 아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항상 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산층의 그 하한선을 넓게 잡을 것이냐, 또 뭐 상한선을 넓게 잡을 것이냐, 좁게 잡을 것이냐, 이런 게 다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금이나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단순하게 소득만 해가지고 중산층을 가늠한다. 이것도 약간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논란이 되는 게 이제 보면 소득 외에 나머지 자산, 예. 뭐 집이라든가 어떤 이제 뭐 건물, 부동산 상속받은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이런 자산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오바마 정부의 경우는 이제 중산층을 자기들이 이제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내세웠던 중산층의 기준을 보면 주택 소유 여부, 그리고 이제 자녀가 대학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네. 또 의료보험이나 퇴직연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또 가족 휴가를 얼마 정도 갈 수 있는지, 여기까지도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는 이제 시민 정책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뭐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줄 알아야 중산층이다. 뭐 이런 뭐 기준도 있다고 합니다. 그거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중산층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돈이 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네. 사회에서 정말로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 그렇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소득이지. 예. 소득이 많다고 해서 중산층으로 볼 수 없다. 조금 이제 사회과학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분석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제 자료를 보면 프랑스의 그 퐁피두 정부의 경우는 1개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하고 또 스포츠 활동을 잘하며 또 악기 연주 능력이 있고 또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즐기는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의 바로 중산층이다라고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또 이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경우를 보면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또 자신의 신념을 소유하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하는 사람이 중산층이다. 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산층 논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완전 빠져있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런 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선진국답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인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신단. 금요일마다 만나는 따끈따끈한 경제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네. 장하준 교수가 신간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네요. 경제학 강의라는 예. 제목의 책인데요. 장하준 교수 그러면 뭐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진보적 경제학자로 잘 알려진 분인데요. 네. 사실 이 책의 영어 원서가 지난 5월에 영국에서 먼저 출간이 됐습니다. 출간되자마자 영국에서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 뭐 종합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실 영국 그러면 전통적으로 뭐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해서 마가렛 대처 이르기까지 시장 근본주의자들이 네. 득세하는 곳이잖아요. 이곳에서 진보적인 내용을 담은 이 장하준 교수의 책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독특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예. 뭔가 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네. 되는데요. 이 스스로를 비주류 경제학자라고 부르는 장하준 교수는 책의 서문을 통해서 주류 경제학자들의 현학적 허세와 경제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맹목적인 태도가 네. 경제학을 더욱더 고립시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잘하신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정말. 정말 이 주류 경제학자들이 높고 견고하게 계속해서 경제학의 아성을 네. 쌓아 오셨는데 이걸 좀 무너뜨려서 대중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 사례들은 진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민낯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기존의 책도 왜 아들 이야기도 쓰시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가 보네요. 한번 그 책 속의 내용 낭독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하버드대학 경제학 교수인 그레고리 맨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제학자들은 과학자인 척하는 걸 좋아한다. 나도 종종 그러기 때문에 잘 안다. 학부생들을 가르칠 때 나는 의식적으로 경제학을 과학의 한 분야로 묘사한다.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두루뭉술한 학문 분야에 발을 들여놨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경제학이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의미의 과학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화학에서 다루는 분자나 물리에서 다루는 물차와는 달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경제 문제의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전문가들 손에만 맡겨둘 수 없다. 즉 책임 있는 시민은 모두 어느 정도 경제학적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의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경제학적 논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떤 경제학적 시각이 가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경제학을 배우는 일이다. 나는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라고 믿는다. 네, 이게 전문가에게만 경제학을 남겨둘 수가 없고 비판적 시각으로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계속 그런 책을 써오셨고 맞습니다. 이번 책도 그런가 봐요. 예, 사실 많은 분들이 경제학 그러면 과학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하준 교수는 경제학은 과학이 아니다. 똑 떨어지는 답이 없기 때문에 다 답이 다를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시각으로 경제를 좀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11년 11월 달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한 건물 앞에 네. 수십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 하버드대 학생들이요? 네. 예. 재밌는 건 당시에 그 강의를 거부당했던, 네. 망신당했던 그 교수가 그레고리 맨큐 교수예요. 교과서 쓰신 분 아니에요?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시죠. 네. 맨큐의 경제학 저자인 분인데 이 글을 향한 학생들의 항의가 지난 3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온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비난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네. 장하준 교수는 이 사례를 책을 통해 소개를 하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현대의 경제학, 주류 경제학은 분명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하준 교수는 생산과 경제활동의 주역인 시민들에게 경제학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썼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고, 이거 주류 경제학자들이 되면 큰일 날 약간 일인데. 불편한 일입니다. 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얘기해 볼까요? 예, 책에는 현실 세계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경제학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경제란 무엇이고 경제학은 어떠한 역사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뭐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고전학파 경제학 외에도 사실 다양한 경제학 사조들이 그렇죠.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 역사를 훑어보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학파, 슌페트 학파, 케인스 학파, 행동주의 학파 이렇게 경제 학파들에 대한 역사를 명쾌하면서도 압축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현실 세계의 여러 경제 현상들에 대해서 어떠한 한 학파의 이론도 절대적일 수 없다. 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장하준 교수가 표현하고 있는 재밌는 게 경제학파 칵테일을 해야 된다. 아, 네. 네. 섞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근데 왜 지금의 경제학자들은 항상 하나의 지나친 이론에 고집하고 근본주의자죠. 그렇죠. 시장 근본주의거나 분배 근본주의거나. 예. 모두가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 문제점을 네.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2부에 들어서면 보다 흥미롭고 구체적인 사례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경제학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재밌는데요. 예, 이 책의 원제가 사실은 Economics the User's Guide예요. 네. 경제학 사용자 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게 네. 가이드를 주는 건데요. 살짝 이렇게 보니까 진짜 목차가 그렇죠. 이렇게 가이드북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 생산량, 행복, 금융, 불평등, 일과 실업, 네.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국제무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러 주제에 대해서 장하준 교수의 생생하면서도 네. 살아있으면서도 지적인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네. 현실의 숫자를 통해서 경제를 보여줌과 동시에 사실 경제학은 숫자 이면에 숨겨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함께 날카롭게 짚어줌으로써 네. 정말 경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느낌입니다. 이번 책은 약간의 좀 어떤 참고서? 예, 약간 좀 그런 느낌 같은데. 그렇죠. 두껍지만 한번 좀 꼼꼼하게 읽어보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좀 발췌해서 읽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기련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생물. 강원 평창수.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군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공 맹리난.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설은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성도를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픔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 덕분에 오늘을 세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유연제와 다운이 아로마주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운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운이 아로마주얼. 금요일은 생생경제 퀴즈 있는 날이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는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두 기업이 합병해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흔히 인수합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M&A, 2번 Q&A, 3번 UNI. 1809님이요. 정답 보내주시면서 운전을 오래 해서 매일 듣고 있는데 YTN 들으면서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마 우리 조미덕 기자가 이은지 PD의 강압에 못 이겨서 결국 노래로 보기를 드렸는데 그 덕분인 것 같습니다.
0311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결혼할 때 장인어른이 너희 둘이 합치는 건 정답인 이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내와 전 둘 다 작은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하나로 크게 합쳤었거든요. 예, 아마 정답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로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오늘 방송 끝나는 5시까지 문자,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기는 1번 M&A, 2번 Q&A, 3번 UNI입니다. 내신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생생경제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